2024년 12월 구글의 첨단 컴퓨팅 부문과 관련된 엔지니어와 물리학자 그룹은 어떤 홍보 보도 자료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혁명적인 돌파구로 제시되지도 않은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거의 관료적인 방식으로 은밀하게 내부 기술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양자 칩은 약 5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했으며 실험 자체의 수학적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반 컴퓨터에게 이 부분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시스템에서는 그 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집들은 열잡음, 전자기적 불안정성, 그리고 결맞음 상실로 인해 큐비트의 결맞음이 파괴되기 전까지 수초, 때로는 수밀리초 동안 작동합니다. 기술계의 공통된 의견은 분명합니다. 양자 시스템이 활성화된 상태로 오래 지속될수록 예측 불가능해지고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실험은 그 규칙과 완전히 모순되었다. 칩은 계속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처리를 완료하고 형식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성과입니다. 문제는 연구자들이 시스템의 출력을 알고리즘이 예측한 해법 공간과 비교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읽기 오류도 아니었고 하드웨어 고장도 아니었으면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버그도 아니었습니다. 반환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부 구조 통계적 상관관계와 부분적 반복성, 순수한 잡음을 배제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결책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올바른 결과도 아니고 알려진 결함도 아닙니다. 이 실험은 명확한 복잡성 한계를 가진 잘 정의된 수학적 문제의 최적화를 위한 양자 상태를 탐색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행 전에 가능한 모든 경로가 미리 파악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칩은 이 공간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얻어진 패턴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팀의 첫 번째 반응은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대조 환경에서 격리하여 테스트했습니다. 최소한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현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5분 동안의 시간은 모든 실행에서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현상은 지속되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가능한 해결책으로 코딩되지 않은 상태로 수렴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컴퓨팅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잘못된 명령어, 논리적 오류 또는 메모리 오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서는 가능성의 공간이 더 크지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수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칩은 여러 경로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이 정의한 토폴로지 밖의 경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술 보고서들은 그 현상을 조심스럽고 거의 방어적인 어조로 묘사합니다. 어떤 엔지니어도 불가능한 발견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사용된 어휘가 달랐을 뿐입니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우회로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 비정형적 수렴 직역 시스템이 모델에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20세기 후반부터 실험적으로 검증된 수십 년에 걸친 탄탄한 이론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중첩, 간섭, 얽힘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정밀한 수학적 도구입니다. 칩이 예상되는 수학적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도출할 경우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드문 통계적 오류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발생 빈도는 낮았지만 우연의 일치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양자 과적합의 특이한 형태로 분류하여 했지만 이 또한 맞지 않았습니다. 과적합은 훈련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학습이 아닌 계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골치 아픈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모델은 불완전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모델이란 단순히 조정이 누락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 시스템, 즉 세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칩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역동적인 현상에 접근했다. 다시 말해, 하드웨어가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누구도 칩이 생각한다거나 결정한다거나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착각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불편한 기술적 사실일 뿐입니다.
양자 시스템은 5분 동안 시스템 개발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해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대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검열 때문이 아니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할 만한 획기적인 발견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백한 실패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과학은 이런 영역에 발을 들일 때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론 물리학자, 복잡계 전문가, 그리고 컴퓨터 기초 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기되기 시작한 질문은 칩이 무슨 답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는 왜 예상 범위를 벗어난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답이 틀렸다면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맞았다. 다른.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히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적 시스템이 질문이 제기된 영역 밖에서 해결책을 찾을 때 문제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5분간의 시연은 눈에 띄는 오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아직 명명할 수 없는 것 사이의 한계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결과라는 뜻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분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상현상을 흥미롭기보다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실험 데이터를 더욱 면밀히 분석한 결과 팀의 경험 많은 연구원들은 한 가지 세부 사항에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칩이 어느 방향으로도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안정한 양자 시스템에서 무언가 잘못되면 고전적인 패턴은 노이즈로 붕괴됩니다. 즉, 일관된 반복이 없는 산만하고 통계적으로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규칙성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규칙성이 존재한다. 칩에서 생성된 최종 상태들은 측정 가능한 내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정 값들은 우연의 일치보다 더 자주 함께 나타났다. 어떤 값들은 알고리즘이 허용하는 수학적 공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시스템은 특정 경로를 선호하고 다른 경로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모든 사람의 이론적 확률이 동일할 때조차도 이러한 유형의 동작은 복잡한 물리 시스템에서 이전에도 관찰된 적이 있지만 폐쇄적이고 잘 정의된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통계적 착시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고전적인 교차 검증 방법도 적용했습니다. 기존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재현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컴퓨팅 성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칩이 거치는 논리적 경로를 설명하는 모델은 없었다. 양자 컴퓨터는 무작위로 가능성을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 간의 건설적 간섭과 파괴적 간섭을 탐색합니다.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올바른 해결책만 증폭시키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합니다. 만약 해법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의 수학적 구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해당 실험에서 몇 가지 해결책이 도출되었습니다. 추적 가능한 연결 없음.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최근까지 이론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주제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양자 시스템에서의 출현 창발이란 단순한 규칙들의 집합이 개별적인 부분들만을 관찰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행동들을 만들어낼 때 발생합니다. 고전적인 예는 생물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개별 세포도 유기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기체는 그렇게 생겨납니다. 불편한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양자 시스템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알고리즘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가설은 추측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음과 같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연물리학 그리고 물리 리뷰 X 그들은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기 조직화 양자 역학이는 특히 많은 큐비트가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현상이 정교한 노이즈 정도로 여겨져 실질적으로 중요한 현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5분간의 실험이 그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칩이 단순히 계산만 한다면 지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칩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 국가의 공간을 탐색했다. 마치 특정 구성이 모델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안정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명확한 실험적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존재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술을 이해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기계를 완전히 예측 가능한 도구로 여기는데 익숙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코드를 탓하고 잘 되면 설계를 칭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세 번째 범주를 소개합니다. 제대로 작동하지만 그 작동 방식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시스템들. 이는 우리의 일상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게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천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의식적으로 설계하지 않아도 집단 행동을 형성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차이점은 이제 이러한 현상이 소셜 네트워크나 마켓플레이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신비로운 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관리 한계 명확한 규칙을 가진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그 규칙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아직 부족한 영역에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제는 가벼운 헤드라인으로는 다뤄지지 않고 이처럼 심층적인 분석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매우 신중했다. 그들 중 누구도 의식, 의도 또는 형이상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점에 동의했다. 현재 모델은 그 5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양자 시스템이 해법 공간에서 예측되지 않았던 상태에 접근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답을 계산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응이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데이터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행 중 양자 상태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이 고도로 질서정연한 구성에 진입한 후 갑작스러운 전이가 일어나는 짧은 구간, 수 마이크로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전이는 물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변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해당 운영체제에는 단계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요약 보고서에는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부록에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에서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상변화는 오류나 잡음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재편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재구성. 기계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바로 그 이론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분간의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 패턴, 그리고 핵심적인 이상 현상을 분석한 결과 한 가지 불안한 사실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칩이나 알고리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 예측 가능성, 제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다. 이 사건을 외면하는 것이 직면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견이 편안한 틀에 들어맞지 않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혁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에 오류로 치부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어중간한 지식의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암호학부터 인공지능, 금융시장부터 디지털 보안에 이르기까지 현대 세계를 지탱하는 모든 기술 인프라는 하나의 기본 전제에서 비롯됩니다. 기계는 복잡하더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을 따릅니다. 양자칩 사건은 바로 그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계가 무언가를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때문입니다. 물리적 시스템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동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것을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으로만 여긴다면 그 위험성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는 점점 더 심오해지는 현실의 체계가 우리의 예측 능력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공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 한계, 즉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과학은 이와 같은 순간들을 이전에도 경험했습니다. 고전 역학이 빛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했을 때, 결정론이 양자 물리학 앞에서 무너졌을 때,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오류는 데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데 사용했던 정신적 모델에서 5분짜리 실험은 어떤 확정적인 이론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꺼리는 한 가지 사실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현실에는 계산과 발생적 행동이 뒤섞이는 여러 층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스템이 단순히 명령을 실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능한 상태를 탐색하는 곳. 물리적 현실이 이러한 유형의 비상 상황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왜 우주를 순전히 기계적이고 수동적이며 비활성적인 것으로 취급하려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철학, 과학, 그리고 영성의 역사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제 이 질문이 명상이나 고대 문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로 냉각되고 현대 물리학의 가장 엄격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초정밀 제어 실험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불편함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정 시스템이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다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복잡한 현상이 아닙니다. 조직, 정보,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물질, 정보, 의미 사이의 엄격한 분리가 우리가 배워온 것만큼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공개 토론에서 종종 희석되거나 회피되는 부분입니다. 명백한 음모론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조심성 때문입니다. 기관은 해답을 찾았을 때 앞으로 나아가고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후퇴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양자칩 이야기가 조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정당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주는 단순히 반응할 뿐일까요? 아니면 응답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이상 현상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관심 영역 밖에서 계속 작동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는 가장 큰 과학적 충격이 예상치 못한 해답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미뤄왔던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미래의 그 아우부는 그저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의 기계가 현실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무언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존재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당혹스럽게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든 기계가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이 주제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이 논의는 진전될 수 있습니다.